간단하게는 어떻게 해요? 좀 전에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간단하게 얘기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보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자, 스케일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갑시다. 자, 1번. 책에 지금 민맥스 스케일링하고 나서 더 이상은 설명이 없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면은 민맥스 스케일링은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 즉 데이터들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은 0으로 처리하고 제일 큰 값은 1로 처리해서 재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맥스 스케일링을 가지고 하는데 얘는 sklearn 함수에서 왔다. 음. 그 다음 표준 스케일링은 표준 정규 분포로 평균은 제로,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정규화시킨다. 그래서 Z 스코어를 정규화시킨 유형으로서 제일 많이 쓰는 스탠다드 스케일링입니다. 그 다음 맥스 ABS는 최소 최대와 최소 최대가 적용이 되되 절대값이 적용이 되어서 최대 절대값을 각각 0, 1, 아니라 1, 0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맥스 ABS하고 최소 최대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중앙값 Q2, 그 다음 IQR 값과 하는 로부스트가 있는데 어떻게 파이썬으로 처리하느냐? 1번 프롬하고 호출하셔야 돼요. SQL 런점 기억합시다. 프리 프로세싱 안에 있는 임포트 스탠다드 스케일링이에요. 그럼 우리 소스로 가볼까요? 소스로 가보면 메뉴로 가보십시오. 메뉴로 가보면 자, 저희가 아까 추가한 거죠. from SQL run pre-processing import 별표. 음. 자, 쭉 내려가서 음. 여기 보면 우리가 따로 안 해도 스탠다드, 민맥스, 맥스, 에이비스, 로부스트, 노말은 전부 다 프리 프로세싱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from cycle run 프리 프로세싱 임포트하고 다 불러드렸어요. 별표로. 그 다음 정확하게는 객체명을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객체명에다가 스탠다드 스케일링 객체명을 넣고 객체명점 핏하고 훈련 데이터를 줘요. 그 다음 그 데이터를 트랜스폼해서 결국은 우리가 요 핏하는 거는 훈련 데이터를 요 스탠다드 스케일링 할 수 있는 데이터형으로 변경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적용이 마지막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경된 값은 요 결과 변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식은 이렇게 일일이 세 개를 다 해줘야 되지만 바쁜 세상에 뭘 세 개를 다 하노 해서 핏 언더바 트랜스폼에서 훈련 데이터를 바로 적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해되겠나요? 자, 우리 한번 얘네들을 실제로 우리가 요렇게 축약형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은 해봅시다, 여러분. 네. 자, 일단 한 번은 해볼게요. 자, 모두 다를 하진 않을게요. 근데 요거랑 답이 같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장단점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SC는 해서 스탠다드 음, 스케일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풀 정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스케일링 할 일이 많을 때 우리는 SC라는 어, 객체 변수 이름으로 간단하게 표준 스케일링을 호출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소스를 줄여서
결과를 없애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게 되면 할 때마다 스탠다드 스케일링 불러야 되지만 요렇게 하게 되면 약어로 등록해서 얘 값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죠? 되셨죠? 그 다음. 자, 변수 A, 어, 핏 데이터라고 할게요. 데이터는 S 시점 핏 누구? X 데이터가, X 데이터죠. 우리 위에서 말한 요 X 데이터. 그죠? 요 X 데이터를, 즉, 요거는 훈련용 X, X 데이터를, 음, 핏 적용시킨 겁니다. 네. 되셨나요? 그 다음, 결과값 리절트 데이터는 뭐를, 뭐를 핏 데이터에 대해서 트랜스폼합니다. 트랜스폼. 누구를? 결국 X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뭐죠? 리절트 데이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요, 요 두 개만 따로 빼서, 요 두 개만 따로 빼서, 요거는 위에 거, 요거는 제가 마크다운으로 바꾸고, 왜냐면 결과가 너무 기니까 이 두 개만 결과값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위에 데이터와 아래 데이터는 같은 데이터입니다. 같은 소스입니다. 네, 한 번에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해보라는 거죠. 음. 트랜스폼 할 때 제가 돔이라고 적었네요, 여러분. 폼, F. 음, 트랜스 S가 맞았구나. 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서로 같은지 한번 봅시다. 한 줄로 적은 이 데이터 결과값이랑 요렇게요. 되셨나요? 스탠다드 스케일링, 요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값은 같죠. 아, 이게 스케일링이구나. 됐나요? 이게 스케일링이구나. 되셨나요? 그러면 스케일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요런 걸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걸 해보냐고 하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우리 X 데이터 가지고 민맥스하고 로부스터는 다 돌려봤고요. 좀 전에 우리가 그죠? 결과를 마크다운으로 바꾼 거를 제가 다시 코드로 바꿔서 설명을 좀 합시다. 네, 바꿔서 자, 스탠다드 스케일링은 마이너스 1에서 1. 민맥스는 0에서 1인데 최소값 0, 최대값 1로 해서 음. 맥스의 ABS는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최소 최대 개념이 아니고 맥스 값에 대한 절대값 유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로부스트 스케일링은 뭐 시킨 거? Q1, Q2, Q3 값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요런 유형으로 출력이 되었다는 거고요. 노멀라이즈 시킨데 얘네들 전부 다 수학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요렇게 일단 우리가 된다라고만 일단 알고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좀 해볼게요. 어떤 걸 하냐고 하면은
요거 한번 해보십시오. 요거, 요 데이터. 음, 요 데이터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26번. 네, 요 데이터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건 좀 아셔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X1, X2, X3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 들어가는 값이 뭐냐면 평균 표준 편차 데이터 개수예요. 음. 요 데이터에 대해서 차트를 그리겠습니다. 자, 제가 런 시키고 탭, 플로트. 음. 아, 좀 기다릴까요? 네네네. 더 아까 우리 히스토 플롯보다 더 간단한 거 KDE라는 걸 바로 시킬게요. 네. 아이고 너무 크다. 자, 지금 현재 너무 커서 제가 조금 크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X1, X2, X3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해를 과연 과연 어떤 스케일링을 했을 때 맞을지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의 대가가 되면은 뭐 하면 맞을 거야라고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자, 우리가 일일이 사실은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아까 했던 스케일링을 다 그냥 그대로 들고 오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들고 와서 네, 원리는 간단해요. 데이터가 X가 아니고 뭐로만 바꾸면 되죠? DF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DF, 네, DF, DF 이렇게 바꿔주세요. 네, 이렇게 가져온 거를 자, 제가 다시 소스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음. 자, 데이터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세 개를 KDE라고 아까 원인 뜨고 하는 것도 실과해서 바로 플로트의 KDE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뭘 시켰나요? 스케일링을 시켰습니다. 스케일링을 시켰습니다. 그럼 A, B, C, D, E를 차트로 그릴게요. 차트로 그릴게요. 음. 자, 일단 요거를 좀 떼서 하나만 일단 우리가 성공적으로 해놓고 좀 이따 하게. 자, 요렇게. 자, 여기서 일단 A로 스케일링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 확인해 보세요. 타입의 A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얘는 스케일링한 값입니다. 여기까지 확인해 보면. 자, 제가 여기까지 실행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얘는 뭐 엔디 어레이, 넘파입니다. 넘파에는 차트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얘는 결과가 자, 프린터로 해서 결과를 그려놓으면 밑에 계속 할 수 있겠죠. 네, 얘는 스케일링 후 결과는 넘파입니다. 그래서 차트가 못 그려요. 그래서 차트 그리기 위해서 뭐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꿀게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A를 바꿀게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꿀게요. PD.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대문자로 해야겠다. 데이터, 그렇죠. 프레임. 누구를, 누구를, A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이때 칼럼을 줄게요. 칼럼. 아까 뭐였나요? 얘가 X1, X1, X2, 각각으로 이렇게 X2, X3라고 요렇게 칼럼 값을 요렇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DFA 뭐 플로트 KDE 피그 사이즈 4, 뭐2 이렇게요. 라고 값을 주면 차트가 왜 에러가 날까요? 칼럼 S가 빠졌네요. 네, 이렇게 주면은 분명히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다른 데이터였는데 그죠? 얘네들 스탠다드 스케일링 적용하니까 이렇게 하나가 되네. 되나요? 되나요? 그러면 그러면 이 데이터를 전부 다 음, 자, 제가 나누어서 요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타입 이제 확인 안 해도 돼요. 어떻게? 자, DFB, 그죠? B. 원리 간단합니다. 네, 이렇게 B. 그 다음 DFC, C, 이렇게 C. 그죠? 그 다음 DFD, 원리 간단해요.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로브스트를 적용해야 되는지 그거 결정하는 게 어려운 거고요. 네, 이 이렇게요. 음. 네, 결국 한번 전체를 실행을 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요 데이터는 어떤 스케일링을 했을 때 제일 정확하게 나오는지. 예. 그래서 사실은 제일 흔하게 쓰는 게 스탠다드. 그 다음에 저는 보통 로부스트. 예. 그리고 차트 그려보면 이게 비교 분석이 딱 쉽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을 할 때는 뭔가 기준점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제가 지금 이제 이거 지금 실행을 시킨 걸 보여드리면 다 되셨죠? 아니, 기다릴까요? 자, 보세요. 다시요. 노말로 데이터를 평균 제로 표준 편차 2, 5, 평균 제로 표준 편차 3, 평균 마이너스 5, 표준 편차 5라고 값을 넣었습니다. 걔에 따라서 KDE를 시켜서 봤더니 다 다른 데이터예요. 근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시키면
이면 X1, X2, X3를 데이터 프레임을 시켜서 KDE를 얘네들을 음, 그렸더니 거의 일맥상통하죠. 그럼 같은 데이터예요. 동일 데이터입니다. 근데 민맥스를 시키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그 다음에 맥스 ABS는 많이 다르죠. 로부스트 거의 일치하죠.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 완전 다르죠. 이때 노멀라이즈 했더니 이 데이터 다른 데이터다 이러면 안 돼요. 그 데이터의 종류에 맞는 스케일링을 시키고 그래서 그 결과값을 보고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금 교재로 봤을 때, 자, 지금요, 여러분, 보통은 M1 과정이 끝나고 보통 한 달 내지 두 달 있다가 수업을 M2로 가고 또 한 달 있다 M3 가고 이러다 보니까 M1 교재 뒤쪽에 M2 예습이 조금 들어가 있고 M2 교재 앞쪽에 M1의 복습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M1 과정을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M2에 하면서는 M1에 나왔던 거를 많이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대신에 M2에선 돌아가는 건 알고리즘 중심으로 얘기가 된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요쪽 좀 전에 책에 있던 거죠. 뭐, 평균, 표준 편차, 개수로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해서 KD로 값을 봤을 때, 뭐를 우리 책은 스탠다드 스케일링 하나만 적용했어요. 예. 근데 저는 이거를 뭐 했죠? 로부스트, 노말, 민맥스, 맥스 ABS까지 다 돌려서 봤더니 아하, 어떤 데이터 어떻게 했을 때 좋다 하는 거는 사실은 수학적으로 이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어서 어떤 걸 한다 이러면 수학적인 어떤 계산이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요렇게 저는 아이들한테 요렇게 차트 그려보고 제일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는 그 스케일링을 해라라고 합니다. 왜요? 소스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니까 요렇게 돌려보면 되는 거니까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되겠나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오늘 교과서적으로는 요게 제 화면상으로는 157페이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보통 이게 M1이 끝나고 M2를 할 때 이게 끝난 내용인데 와 책에 반을 한 게 아니고 중간에 차트 안 했습니다. 아까 시본 그리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뭐죠? 그 갑자기 그 매트릭스 어 그 색깔 나오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안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M2 과정 전체를 하고 난 다음에 차트는 사실은 중요 차트는 다 했거든요. 근데 그 외에 많이 쓰이는 차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후자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금 학생들이 어느 순간부터 에러 나거나 이러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에러 나는 학생들 질문하시고요. 그 외 학생들은 맞춰도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질문 있는 학생들 질문 남겨주시고요. 내일은 스케일링부터 다시 할 겁니다. 네.
네, 그러면 다른 학생들의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